오늘 여수의 한 윤활유 판매장에서 큰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겨우 잡혔지만 도로가 통제되고 주민들도 놀라 대피했습니다. 주유소가 인접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250여 곳의 지역구 가운데 26곳이 통폐합 대상인데 여수 지역 선거구 통합 여부가 관심입니다. 1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여수 경도 개발 사업이 내년 5월쯤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전남개발공사가 미래에셋의 부지 소유권과 사업 시행권을 양도하는 시기를 오는 2024년에서 내년 4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지역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율방범대를 구성해 활동에 나섰습니다. 유학생들 사이 불거지는 싸움을 중재하거나 법의 보호가 필요한 다른 유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오늘 여수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윤활유 판매장에서 불이 시작돼서 기름이 2만 리터나 타는 바람에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졌습니다. 인근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름 20만 리터를 비축 중인 주유소도 있어서 자칫 대응이 늦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과 함께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헬기까지 동원돼 진화용 약품이 섞인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여수시 율촌면의 차량 윤활유 판매 업체의 조립식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건 오늘 오전 9시 55분쯤. 불은 삽시간에 인근 가구 매장과 야산에 옮겨 붙었습니다. 빵빵빵 터지길래 뭐 작업하나 그러고 나왔더니 벌써 불이 붙어가지고 가스통이 막 터지는 소리. 그래서 이제 놀라서 보니까 우리 건물로 붙어버렸어요. 불이. 소방 펌프차 24대와 헬기 4대, 150명의 인력이 투입됐지만 윤활유에 불이 붙어 연기가 치솟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은 3시간여 만에 꺼졌고 임야 1,600여 제곱미터와 공장 5동, 윤활유 2만 리터가 탔습니다. 당시 윤활유 판매장에는 4명의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주변으로 번지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했고 도로도 통제됐습니다. 전선이 불에 타면서 인근 주민 400여 세대는 20분가량 정전을 겪기도 했습니다. 불이 난 곳에는 야산과 아파트뿐만 아니라 20만 리터의 기름을 보유한 주유소까지 인접해 있어 대응이 늦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연소 확대죠. 이미 가구점으로 옮겨붙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구점 자체도 연소가 급격히 확대를 우려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이 수습되는 대로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경도 개발 사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초면 부지 소유권이 투자자인 미래에셋으로 넘어가서 5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5년 후, 그러니까 2024년쯤에는 상업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조 3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관광 개발 프로젝트인 여수 경도 개발 사업. 전남개발공사는 내년 4월 부지 소유권과 사업 시행권을 투자자인 미래에셋 측에 모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시점보다 4년 앞당겨진 겁니다. 연륙교가 개통되는 즉시 숙박 상업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개발을 서두르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되면 미래에셋이 단독 개발권을 갖게 됩니다. 사업이 시각적으로도 우선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 것을 우선 현실적으로 좀 진행을 빨리 시키자. 미래에셋은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소유권 등을 넘겨받는 대신 2,900여억 원의 부지 대금을 납부하고 내년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오는 2024년까지 호텔과 케이블카를 비롯한 주요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2029년까지 예정된 워터파크, 마리나 조성 사업 등도 완료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공사 측은 전망했습니다. 투자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체 상금을 물릴 수 있는 지원손해 배상금 조항은 그대로 살아있고요. 지역 관광의 새로운 동력인 경도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개발공사와 미래에셋 측은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을 변경 계약서 전문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도심에서 경도를 잇는 연륙교 개설 사업도 정부의 경제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국비와 지방비 각 460억 원과 민간 자본 230억 원 등 모두 1,150억 원이 투입되는 경도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심의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경도 연륙교는 내년 1월 기본계획에 착수한 뒤 연말쯤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 말 준공이 가시화될 수 있게 됐습니다. 경도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여수 경도 해양 관광단지 개발에 대비해 신월동과 야도, 대경도 1.3km를 아치교와 사장교 등으로 잇는 사업입니다. 목포에서 보성간 철도 전철화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목포 보성간 남해안 철도 전철화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판정을 내려 오는 2022년 완공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무궁화호 기준으로 목포에서 부산까지는 6시간 33분이 소요되고 있지만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2시간 40분대 왕래가 가능해져 사업이 마무리되면 영원한 문화교류와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요즘 대학교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관련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순천에서는 올해 외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출범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난 늦은 시각, 순천의 한 대학교. 외국인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형광색 조끼를 걸치고 야간 방범봉을 든 학생들은 학교 기숙사 주변과 유흥가, 주택가 인근 원룸 밀집지대를 구석구석 살핍니다. 법도 많이 알려주고 품질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활동을 자랑스럽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30여 명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올해 6월 출범해 매월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 사이에 불거지는 싸움을 중재하거나 법의 보호가 필요한 다른 유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법을 몰라 크고 작은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진 찍는 것 이런 작은 것들도 한국에서 허락받아서 해야 되는 거 여기 와서 알게 됐고, 특히 편의점에서 알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술이나 담배 팔 때 신분증 확인을 잘 안 하거든요. 덕분에 대학가 인근 주민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고 우리 유학생들도 우리 순천 시민의 일원으로서 같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반범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보여줄 수도 있고 학생들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게 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 온 유학생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 국내 외국인 200만 시대 다문화 공동체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율방범대 화이팅!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수 지역 선거구 통합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250여 곳의 지역구 가운데 26곳이 통폐합 대상이며 특히 여수 갑과 을의 경우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인구 하한선 15만 3천여 명에 미치지 못해 통합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입후보 예정자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게 돼 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여수 웅천지구의 고층 건물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시행사 간의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 웅천지구 꿈에 그린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은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아파트 정면 20m 지점에 38m 높이의 상가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당초 20m 높이 안팎의 건물이라고 통보됐던 것과 달리 대규모 옥상 조형물까지 들어서 재산권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며
건축 계획의 전면 재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제철소 환경 문제로 진통을 함께 겪었던 광양, 포항, 당진시가 오늘 포항에서 모여 미세먼지와 관련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함께 자리했던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의 성공 여부가 대형 사업장의 노력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올 한해 브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등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가운데 현대제철 당진 공장이 2만 3천여 톤으로 가장 많고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1만 9천여 톤으로 3위,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1만 7천여 톤으로 4위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철소 미세먼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포항과 광양, 당진시는 협약을 통해 제철소 환경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친환경 철강도시 만들기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환경부도 미세먼지 감축의 성공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사업자에게 달려 있으며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사업장 감시도 앞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의 성패는 사업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대형 사업장은 보다 책임의식을 갖고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환경포럼에서는 전문가들이 주요 오염원인 철강업체에 대한 환경조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환경 관련 조례를 제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경제 논리보다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우선시하는 산업계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성장 우선해서 이제 시민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포항과 당진, 광양 등 철강 산업 도시 3곳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광양 국가산업단지 내 마지막 개발 예정지인 명당 3지구 준공이 내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끝날 예정이었던 명당 3지구 개발이 도로 포장과 가로등 설치 등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내년 1월쯤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노동자와 주민들을 위해 명당 3지구의 건립을 추진했던 복합문화센터도 정부 공모 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해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 우주항공 첨단 소재센터는 오늘 고흥산업과학고 그리고 첨단 운송기기 부품 기업 구계사와 우수 전문 인력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지역의 관련 기업들이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와 활발하게 인력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오늘 전남 동부권에서도 열렸습니다.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난 20일 있었던 전남도청 앞 행사에 이어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여수 관계자들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사랑의 열매를 배포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20일 시작돼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지는 전남 희망나눔 2020 나눔 캠페인은 총 98억 6,100만 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3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오늘 재개관했습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 분야 생활 SOC 공모 사업에 선정돼 3개월간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공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재건축 사업은 어린이 도서관의 특성에 어울리도록 아이들이 도서관 어디서든 책을 편하게 볼 수 있는 공간과 책장을 배치해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전남도가 청년 구직활동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전라남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조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구직활동 수당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그동안 1, 2차에 걸쳐 총 849명을 선발해 구직활동 수당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전남기업 취업자 106명을 포함해 모두 144명이 구직에 성공했습니다.